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청운이라 불리는 작고 아담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사계절 내내 산새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참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간직한 곳이었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소소한 정을 나누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담장이 높고 위험 있는 기와집이 바로 최진사 댁이라 불리는 큰 집이었지요. 이 집은 대대로 학식 높은 선비들을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그 높은 기와 아래 담장 안에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슬프고도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은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인근 마을에서 예절 바르고 심성 곱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최진사 댁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답니다. 은실은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제일 먼저 마당을 쓸고 정한수를 떠놓으며 집안의 평안을 빌었으며 손등이 틀 정도로 차가운 우물물에 빨래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지요.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언제나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가 지극히 정성스러워 마을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를 얻은 것은 최진사 댁의 큰 복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사 댁의 안주인인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면 할수록 며느리 은실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 어린 마음을 키워갔으며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며느리를 고달프게 만들곤 하였답니다. 박씨 부인은 은실이 정성껏 차려온 아침상을 보며 밥이 너무 되다거나 국이 싱겁다며 수저를 탁 내려놓기 일쑤였고 행여나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면 집안일이 태산 같은데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느냐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기 바빴지요. 은실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속상한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모든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아들이자 은실의 남편인 영수는 성품은 온화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선비였으나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내가 겪는 고초를 알면서도 선뜻 나서서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나약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영수는 밤늦게까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도 안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꾸지람 소리에 가슴을 졸였으며 아내의 마디 굵어진 손과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효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시절이라 감히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은실은 그런 남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밤마다 남편의 옷을 꿰매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오직 품 안에 잠든 어린 아들 윤석의 얼굴을 보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고 내일을 견딜 힘을 얻었답니다. 청운 마을에 유독 매서운 겨울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해 겨울 최진사댁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가보인 빛이 가락지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평온하던 집안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기회를 틈타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며느리 은실을 몰아낼 궁리를 하였고 은실이 잠시 빨래터에 나간 사이 그녀의 방장롱 깊숙한 곳에 미리 챙겨두었던 가락지를 몰래 숨겨놓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언손을 호호 불며 집으로 돌아온 은실은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방을 뒤지는 광경을 보며 당황하였고 결국 장롱 속에서 나온 비취 가락지를 마주하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실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도둑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알리니
은실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미 짜인 각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은실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통곡하였으나 박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 영수조차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평소 은실의 성품을 알기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증언과 눈앞에 나타난 가락지 앞에서는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주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가문의 법도가 엄격함을 강조하며 은실에게 당장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남기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였고 어린 아들 윤석을 데려가려던 은실의 팔을 뿌리치며 도둑의 자식으로 키울 수 없으니 아이는 두고 몸뚱이만 나가라며 호통을 쳤답니다. 은실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 밖으로 밀려났으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으나 무정한 시어머니는 대문을 쾅 닫아 걸고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쫓겨난 은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문득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며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겠다는 서러운 맹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가 쫓겨나던 날 밤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른인 김영감님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차고는 박씨 부인을 향해 사람의 마음을 천시하면 반드시 그 화가 돌아오는 법이니 부디 뒷일을 생각하라며 짧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박씨 부인은 노인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보냈으며 은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향해 절을 올린 뒤 정처 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길도 보이지 않는 험한 산길을 헤매며 은실은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그때마다 자신의 결백함과 홀로 남겨진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렸고 그렇게 그녀의 자취는 하얀 눈 속에 덮여 마을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은실이 떠난 뒤 청운 마을의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으며 최진사 댁에서는 은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고 영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며 점점 피폐해져 갔으며 어린 윤석은 어머니를 찾으며 밤마다 울다 지쳐 잠드는 날이 계속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으나 빨래터나 우물가에 모이면 은실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며 박씨 부인의 독한 처사를 수군거렸고 집안에 가득했던 온기는 사라진 채 오직 차가운 명령과 눈치만이 가득한 집이 되어버렸지요. 박씨 부인은 자신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그날 이후로 집안의 복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은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게 최진사 댁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봄이 오고 꽃이 피었지만 은실에 대한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아마 그 추운 겨울밤을 견디지 못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접었답니다. 하지만 은실은 죽지 않았고 그녀는 어느 낯선 포구마을에 도착하여 식당 일을 돕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으며 마음속에는 오직 10년 뒤에 당당히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푼돈을 모으고 장사치를 따라다니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배우며 글눈을 뜨고 수의 개념을 익혔으며 타고난 총명함과 부지런함으로 조금씩 상단의 신임을 얻어갔고 그렇게 쫓겨난 며느리 은실의 새로운 삶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사꾼들 틈에서 고된 일을 견디며 배운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인근 상단들 사이에서 유능하고 정직한 여장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은실은 자신이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덕을 쌓았고, 그러면서도 청운 마을 쪽에서 오는 상인들을 만날 때면 고향의 소식과 최진사 댁의 형편을 남몰래 물어보며 아들 윤석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은실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으며, 그녀의 옷차림은 비록 검소했으나 그 기품은 예전보다 훨씬 고귀해져 갔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거대한 부와 명성을 쌓으며 귀환의 날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한편 청운마을의 최진사 댁은 은실이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최진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는데, 박씨 부인은 집안의 재물을 관리할 줄 몰랐고, 영수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기꾼들의 가머니설에 속아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였답니다. 집안의 곳간은 비어갔고 하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기와집은 이제 여기저기 기와가 깨지고 담장이 허물어져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도 박씨 부인은 여전히 과거의 위세에 사로잡혀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었지요. 이런 와중에 박씨 부인은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는 구실로 먼 친척벌 되는 조카 며느리를 새로 들였으나, 그녀는 은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탐욕스럽고 영악하여 남은 재산마저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리며 집안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자란 윤석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으나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며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는 어머니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에 매일 밤 대문 밖을 서성이며 언젠가 돌아오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답니다. 윤석은 할머니인 박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어머니를 찾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자장가 소리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드리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밤잠을 줄여가며 책을 읽었지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종이와 먹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윤석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보였고,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고 우울한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의 몰락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특히 과거에 은실에게 누명을 씌웠던 박씨 부인의 악행이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비웃거나 외면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참으로 슬픈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으며, 가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으나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치여가며 영화롭던 시절의 흔적은 빛바랜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상단에서 돌아온 한 장사꾼이 한양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여장부가 있는데, 그 기품과 명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기이한 소문을 전해오면서 청운 마을은 오랜만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 속의 여장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무너진 다리를 고치며 나라의 큰 환난에도 거금을 쾌척하여 임금님조차 그 공을 치하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고향이 이 근방이라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은실의 얼굴을 떠올렸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 코방귀를 뀌며 설마 그 도둑년이 그렇게 되었겠느냐며 부정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영수는 아내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남모르게 눈물을 닦는 날이 많아졌지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변해가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가마 행렬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행렬은 예전에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였으며 수십 명의 하인들이 앞장서고 비단 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가마였답니다. 황금 가마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나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가마 주위를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으며 노인들은 일찍이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가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길을 지나 최진사댁이 있는 언덕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거대한 행렬이 10년 전 눈물로 떠났던 누군가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며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최진사댁 대문 앞은 이미 폐가처럼 변해 대문 빗장은 헐거워지고 담장은 무너져 내려 있었으나 황금 가마가 그 앞에 멈춰 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던 박씨, 부인과 영수, 그리고 조카 며느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답니다. 박씨 부인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행렬을 보며 넋을 잃었고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가마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으며 조카 며느리는 그 부유함에 눈이 멀어 혹시 자신들에게 재물을 나눠줄 부자가 온 것은 아닌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보랏빛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은 한 여인이 우아하게 발을 내딛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나지막한 탄성을 내뱉으며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10년 전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며느리 은실이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기품 있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은 과거의 나약함 대신 세상을 호령하는 여장부의 당당함과 차분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지요. 은실은 잠시 멈춰서서 무너져가는 옛집의 전경을 굽어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참아 말을 잇지 못했으며 영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답니다. 은실은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녀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하인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귀를 터주니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의 귀환과도 같아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은실이 대문 앞에 서자 그녀의 곁을 지키던 집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늘 이 댁의 큰 며느님이신 은실 마님께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으니 모두 예의를 갖추라 하였고 그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으며 박씨 부인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은실은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난 대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소부 은실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나직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세월을 견뎌낸 자의 여유와 용서가 깃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예전의 정갈함을 잃어버린 집안 꼴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고 곧이어 펼쳐질 진실의 시간을 예고하듯 그녀의 표정은 다시금 엄숙하게 변하며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실이 들어간 뒤에도
대문 밖을 떠나지 못하고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 것인지 궁금해하며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은실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는 하인들과 가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특히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청년 윤석을 발견하자 그녀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으나 이내 감정을 억누르며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지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기에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실은 먼저 아들 윤석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였고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라고 짧게 말했으나 그 한마디에는 1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으며 윤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며 그간의 서러움을 쏟아냈으니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박씨 부인은 은실의 화려한 변신과 위엄에 압도되어 감히 예전처럼 호통을 치지 못한 채 구석에서 눈치만 보았으며 조카 며느리는 은실이 가져온 보물상자들의 눈독을 들이며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보려 아부를 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은실은 그런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한 번 훑어준 뒤 이제부터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집안의 모든 사람을 대청마루 앞으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대청마루에서 은실은 품속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내 놓았으며 그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모은 정보와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기록한 증거들이었는데 그녀의 치밀한 준비 앞에 박씨 부인과 조카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은실은 천천히 입을 열어 10년 전 자신이 도둑으로 몰렸던 그날의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나갔고 박씨 부인이 어디서 가락지를 가져와 어디에 숨겼는지까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밝혀내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박씨 부인의 악행에 치를 떨었지요.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박씨 부인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처졌고 영수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에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으며 조카 며느리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하려 했으나 은실의 매서운 질책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이렇게 은실의 화려하고도 슬픈 귀환으로 막을 올렸으며 이제 청운 마을의 최진사 댁에는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했으니 이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답니다. 은실은 이 밤이 지나면 집안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임을 예감하며 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가슴속에는 10년 전의 상처가 아물며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마을의 밤은 깊어갔으나 최진사댁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며 내일 펼쳐질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실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 청운마을의 최진사댁에는 마치 해가 지지 않는 그늘이 드리운 듯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실이 없는 그 집을 보며 복이 나갔다고 수군거렸고 실제로도 박씨 부인의 곳간은 조금씩 비어갔으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에만 급급했지요. 마을의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해갔지만 최진사 댁의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고 기와 조각이 떨어져 내려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고쳐줄 마음을 먹지 않을 만큼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이미 그 집을 떠나 멀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은실이 떠나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박씨 부인의 먼 친척이라는 조카 며느리 상희가 집안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보찜을 싸서 최진사 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희는 겉으로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박씨 부인의 비위를 맞췄으나 속으로는 이 집안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제 손에 넣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궁리만 가득했지요. 그녀는 박씨 부인의 귀에 대고 죽은 은실이 집안의 복을 다 짜내서 도망갔으니 이제는 자신이 새롭게 곳간을 관리해야 한다며 달콤한 말로 시어머니를 현혹했고 어리석은 박씨 부인은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집안의 열쇠를 상희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상희가 집안의 실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은실이 정성껏 가꾸던 화단을 갈아엎고 하인들을 윽박질러 제 주머니를 채울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은실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상희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었으나 박씨 부인의 신임을 등에 업은 그녀의 기세 앞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집을 떠나갔지요. 집안의 질서는 급격히 무너졌고 예전에 단아하던 기와집은 이제 욕심 가득한 여인의 목소리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집안 꼴을 보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은실의 남편 영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웠고 상희는 그런 영수에게 위로하는 척하며 뒤로는 그의 재산 문서를 하나씩 가로챘답니다. 영수는 술 기운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상희가 내미는 종이에 도장을 찍어주곤 했으며 그렇게 최진사가 평생을 일궈놓은 논밭은 조금씩 상희의 친정 식구들 명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안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상희가 차려주는 화려한 밥상과 비단 옷에 취해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으니 이는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으며 집안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은실의 아들 윤석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잦은 일을 도맡아 하며 상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상희는 윤석을 은실의 자식이라며 몹시 구박하였습니다. 윤석은 차가운 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저고리를 품에 안고 밤마다 몰래 울었으며 상희는 그런 윤석을 보며 재수 없는 아이라며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석의 수척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은실이 살아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탄했고 상희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 이제는 박씨 부인조차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영감님이 최진사 댁을 방문하여 박씨 부인에게 집안의 기운이 쇠하고 있으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탐욕을 멀리하라는 엄중한 훈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상희의 눈빛에서 도끼를 읽어내고는 박씨 부인에게 저 여우 같은 조카 며느리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이미 상희의 감언이설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은 노인의 충고를 노망이라 치부하며 문전박대하였답니다. 김 영감님은 대문을 나서며 조만간 이 집에 큰 바람이 불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예언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상희의 악행이 극에 달할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근 포구에서 큰 상권을 쥐고 흔드는 한양의 거상 부인이 청운마을에 조만간 들를 것이라는 소식이었지요. 그 거상 부인은 워낙 재산이 많아 임금님께도 보물을 진상할 정도이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아낌이 없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린다는 찬사가 자자했습니다. 상희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거상 부인의 환심을 사서 더 큰 재물을 얻을 궁리를 하느라 잠도 자지 않고 마을 입구에 사람을 보내 그들의 행방을 살피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탐욕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마을 장터에서는 상인들 사이로 그 거상 부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어떤 이는 그녀가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어느 집 며느리라는 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하였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은실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은밀하게 퍼지는 소문은 마치 봄바람을 타고 번지는 꽃향기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채워갔지요. 박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설마 은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애써 불안함을 떨쳐내며 상희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무렵 청운마을의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변덕스러웠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밤마다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어대어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곤 하였답니다. 상희는 집안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제는 박씨 부인이 아끼던 마지막 보석함까지 손을 대려 하였고, 박씨 부인은 그제야 상희의 본색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힘이 빠진 노인이 대항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영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세상사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했고, 윤석만이 홀로 마당을 쓸며 어머니가 돌아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아침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사람들은 장날마다 모여 그 거상 부인의 행렬이 언제쯤 도착할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최진사 댁의 앞날을 걱정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김영감님은 마을 느티나무 아래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허공에 연기를 내뱉었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예리했습니다. 상희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줄도 모르고 거상 부인을 맞이할 잔치 준비에만 몰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지요. 어느 늦은 오후, 산 너머에서 금빛을 반사하는 화려한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상희는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대문 앞에 서서 거만하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박씨 부인도 오랜만에 안방에서 나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밖을 내다보았고, 영수는 술에서 깨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마당 한구석에 서 있었으며, 윤석은 왠지 모를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려 대문 틈으로 밖을 주시했지요. 행렬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웅장한 가락과 말발굽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고,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멈춘 채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햇빛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가마가 있었으며, 그 주위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기세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당당했고,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하인들은 보물상자를 짊어지고 있었답니다. 상희는 가마가 최진사댁 앞에 멈춰서자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부를 떨며 거상 부인을 맞이하려 했으나, 가마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가 칼자루를 만지며 앞을 가로막자 당황하여 주춤거리고 말았지요. 가마 주위로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가마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고, 정적만이 흐르는 대문 앞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스치며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리는 극적인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가마의 비단 휘장이 거치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손길이 가마 문을 밀며 열리자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마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강력하고 고귀해 보였답니다. 그녀가 땅을 밟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으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은 분명 10년 전 쫓겨났던 은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예전에 연약하던 며느리가 아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귀한 신분이 풍기는 위엄과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강인함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를 우러러볼 뿐이었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이 살았던 옛집을 바라보았고 낡고 허름해진 대문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상인은 눈앞의 여인이 은실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뒤걸음질 쳤고 박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저게 귀신이냐 사람이냐며 헛소리를 내뱉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지요. 은실은 그런 그들을 향해 단 한 걸음씩 다가갔으며 그녀가 내딛는 발자국 소리는 마치 죄를 꾸짖는 북소리처럼 마당 가득히 울려 퍼져 상희와 박씨 부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은실의 귀환에 박수를 치고 싶었으나 가마에서 풍기는 위험에 눌려 조용히 지켜보았고 김 영감님만이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의는 살아있는 법이지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은실은 아들 윤석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눈빛이 일순간 부드러워졌으나 곧바로 상희를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지며 네가 이 집안을 이 꼴로 만든 조카 며느리냐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상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으며 은실의 호령의 집안에 남은 하인들은 일제히 은실 앞에 엎드려 진정한 주인님이 돌아오셨다며 눈물로 호소하니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은실은 가마에서 가져온 커다란 장부를 꺼내어 상희 앞에 던졌고 그 안에는 상희가 그동안 집안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느 집에 전답을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상희의 변명을 원천 봉쇄했답니다. 은실은 10년 동안 밖에서 고생하며 오로지 이날만을 위해 상단의 정보망을 가동해 상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던 것이며 그녀의 치밀함에 상희는 결국 바닥에 머리를 냈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요. 박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은실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집안을 정화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실의 당당한 모습에 속이 시원해졌으며 그녀가 겪었을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치열했을지를 짐작하며 그녀의 성공에 경의를 표했고 이제 청운 마을의 전설이 될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은실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상희의 보찜을 당장 밖으로 던지게 하였고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니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호하며 상희에게 돌팔매질 대신 침을 뱉으며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지요. 상희는 비참한 몰골로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으며 은실은 무너진 담장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가문의 복원과 정의의 실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위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울었고 은실은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 술잔을 내려놓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라며 따끔한 일침을 놓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남편을 향한 애증과 연민이 섞여 있었답니다. 윤석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은실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지라고 속삭였고 그 따뜻한 포옹은 10년의 한을 녹여주는 유일한 약방문과도 같이 윤석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마을은 이제 은실이 가져온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지고 온 재물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간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진사 댁에는
오랜만에 밝은 등불이 켜졌고 마을 사람들은 은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가져와 작은 잔치를 벌였으며 은실은 그 중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시금 마을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렸답니다.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한 채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은실은 그녀에게 당장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칠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지요.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은실의 완벽한 복직과 집안의 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황금 가마는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영혼의 승리를 상징하는 징표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집안은 예전처럼 덕을 베풀고 학문을 숭상하는 가문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하였고 자신의 재력을 사용하여 마을의 다리를 보수하고 서당을 세워 인재를 기르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김영감님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은실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10년 전의 눈물이 오늘의 웃음으로 바뀌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그녀의 귀한 소식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쫓겨난 며느리가 황금 가마를 타고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청운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따스한 공기로 가득 차 흘러갔습니다. 은실은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집안 수리와 재산 환수 작업을 구상하며 하인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렸고 그녀의 일 처리는 마치 노련한 정치가처럼 정확하고 공정하여 하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상의에게 넘어갔던 전답들의 계약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을 강구하였고 한양에서 데려온 유능한 법률가들을 통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은실의 치밀하고 대담한 행동을 보며 그녀가 밖에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이제 최진사 댁의 영광은 예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은실은 자신의 성공을 뽐내기보다 가문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챙기는 자비로움도 잊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진정한 대인달인의 풍모라 할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은실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을 보여주며 2부를 마무리하려 하며 이제 3부에서는 그녀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진실과 더불어 시어머니 박씨 부인과의 진정한 화해 그리고 집안의 완전한 부활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은실의 귀환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사람들은 내일의 해가 뜨면 펼쳐질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은실의 이름이 적힌 황금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은실의 귀환이 가져온 파장은 식을 줄 몰랐고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모여 어젯밤에 있었던 놀라운 광경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은실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예전의 단아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을 거닐며 10년 전 자신이 가꾸었던 장독대와 텃밭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예전의 정취는 사라지고 무성한 잡초와 낡은 항아리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가 쌓인 장독대를 쓸어보며 그간 이 집안이 겪었을 고초와 자신이 겪었던 만고의 시간을 조용히 반추하였고 이제는 단순히 돌아온 것을 넘어 무너진 가문의 뼈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은실이 집안 곳곳을 살피던 중 헛간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자신이 쓰던 낡은 배틀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배틀은 10년 전 그녀가 밤을 지새우며 천을 짜던 소중한 물건이었답니다. 배틀 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나무는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은실은 그것을 보며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시집와서 품었던 희망과 사랑을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배틀을 깨끗이 닦아 안채로 옮기게 하였고 이는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가풍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인 움직임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한편 방 안에 숨어있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은실의 차분한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려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답니다. 박씨 부인은 은실이 쫓겨나던 그 추운 겨울밤의 환영이 자꾸만 눈앞을 스쳐 지나가 괴로워하였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조카 며느리 상희가 사실은 집안을 망친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지요.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은실의 당당함에 매료되어 있었고 박씨 부인은 이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염주만 굴리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양에서 함께 온 회계사들을 불러들여 조카 며느리 상희가 남긴 장부들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답니다. 상희는 단순히 곡식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와 결탁하여 집안 소유의 산과 논을 담보로 엄청난 빚을 지게 만들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친정 가문을 일으키는데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지요. 은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으며 이것은 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 가문을 통째로 뿌리 뽑으려 한 악의적인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은실이 10년 동안 어떻게 불을 쌓았는지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그녀가 포구에서 버려진 생선 대가리를 모아 기름을 짜서 팔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은실은 처음에는 비천한 일부터 시작했으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상인들의 마음을 얻었고 나중에는 인삼과 비단을 거래하는 큰 상단의 주인 자리까지 올랐다는 무용담은 마을 안악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은실을 도둑년이라 부르던 예전의 박씨 부인을 비웃으며 진정한 여장부가 돌아왔다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존경과 경외의 시선을 보내며 은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상희는 마을 밖 허름한 주막에 머물며 어떻게든 다시 최진사 댁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은실이 가져온 황금, 가마속의 보물들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답니다. 상희는 자신을 따르던 몇몇 하인들을 몰래 불러 은실의 방에 불을 지르거나 보물을 훔쳐 달아나자고 꼬드겼으나 이미 은실의 위엄과 호위 무사들의 삼엄한 경계 앞에 겁을 먹은 하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 상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박씨 부인을 찾아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은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호소하려 했으나 은실은 이미 상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실은 마을 어른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점심 대접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녀는 10년 전 비취 가락지 사건의 실체를 증언해줄 뜻밖의 인물을 내세워 모두를 놀라게 하였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예전에 박씨 부인의 측근에서 일하다 상희에 의해 쫓겨났던 나이든 참모였으며 그녀는 그동안 산속에서 은둔하며 은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진실의 목격자였지요. 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씨 부인이 가락지를 은실의 장롱에 넣는 것을 보았으며 상희가 그것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쏟아냈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대청마루를 치며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은실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 당당하게 나와 진실을 마주하시라고 정중하지만 서늘한 어조로 요청하였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 밖으로 기어나와 은실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통곡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아들 영수와 손자 윤석은 비참한 가족사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은실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온정보다 정의가 우선임을 알고 마음을 다잡으며 상의와 결탁한 고리대금 업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 사댁 마당에 모여 앉아 이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아픈 광경을 지켜보았고 은실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그들이 상의와 맺은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강력하게 압박하였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데려온 유능한 율사들을 통해 계약서상의 허점을 지적하였고 부당하게 가로챈 문서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겠다고 경고하니 욕심 많은 업자들도 은실의 기세에 눌려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은실은 단 며칠 만에 집안에 빼앗긴 전답을 모두 되찾아왔고 무너졌던 가산의 기틀을 다시 세우며 그녀의 능력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음을 온 마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은실의 활약을 지켜본 마을 노인들은 10년 전 자신들이 침묵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은실에게 사과를 건넸고 은실은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마을 전체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녀는 마을의 고질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은실은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를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청운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칭송받는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윤석은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열등감과 슬픔을 털어내고 학문에 정진할 용기를 얻었으며 은실은 아들을 위해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을 모셔와 공부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망과 진실을 꿰뚫어 보는 해안임을 매일 밤 가르쳤고 윤석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훌륭한 선비로 성장해 나갈 기틀을 닦았지요. 영수 또한 아내의 지혜로운 일 처리를 보며 자신의 과거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술을 끊기로 맹세하며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으니 가문에는 다시금 화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정돈되자 은실은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를 잡고 술을 내어 마을 전체를 위한 위로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은 청운 마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즐거운 날로 기록되었답니다. 잔치상에는 은실이 한양에서 직접 공수해 온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은실의 덕을 칭송하였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눈 녹듯 씻어내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은실은 잔치마당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는 직접 술을 따라드리고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떡을 쥐어주며 진정한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여인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잔치의 즐거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어머니 박씨 부인과의 진정한 화해라는 무거운 숙제가 남아있음을 잊지 않았고 잔치가 끝난 늦은 밤 홀로 시어머니의 방을 찾아갔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박씨 부인은 은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몸을 움츠렸으나 은실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이제는 과거를 잊고 저와 함께 남은 세월을 편안히 보내시지요. 라고 위로를 건넸지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박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내가 미안했다. 내가 정말 못난 시험이었다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10년 동안 맺혔던 두 여인의 한은 그렇게 눈물 속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집안의 사당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조상님들께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제를 올렸는데 그 모습이 하도 경건하여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녀는 제단 앞에 엎드려 가문의 명예를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으며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가풍을 이어가겠다고 엄숙히 맹세하였고 그때 사당 뒤편의 대나무 숲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마치 조상님들이 그녀의 귀환을 반기는 듯한 기운을 풍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역시 하늘도 은실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이라며 그녀의 앞날의 축복을 빌어주었으며 최진사 댁의 사당은 다시금 가문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은실은 이제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둘씩 바꾸고 벽지에 풀칠을 새로 하며 집안을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기품 있게 꾸미기 시작했으나 사치스러운 장식보다는 실용적이고 단아한 멋을 강조하는 안목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마을 안악들이 언제든 찾아와 바느질을 배우고 그를 익힐 수 있는 사랑방을 내주었고 이는 폐쇄적이었던 양반 가문을 개방하여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혁신적인 시도였지요. 안악들은 은실의 배려에 감동하여 매일같이 집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은실은 자신이 장사하며 배운 세상 물정과 지혜를 나누어 주며 마을 여인들의 삶을 한 단계 고양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의 관가에서 은실의 공로를 치하하는 서찰이 도착했는데 이는 그녀가 10년 동안 전국 각지의 흉년에 막대한 곡식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 사실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었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관아의 사또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은실에게 정경부인의 봉호를 내리려 했으나 은실은 겸손하게 이를 거절하며 오직 고향 마을의 평안만을 바랄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지요. 사또는 그녀의 겸손함에 탐복하며 마을 입구에 은실의 정절과 덕행을 기리는 연료비 대신 가문의 나눔을 칭송하는 덕행비를 세워주었으니 이는 청운 마을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은실은 이제 마을의 저수지 축조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장정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여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도록 독려하였고 공사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가끔 직접 공사장 현장에 나와 돌을 나르는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지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은실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충성심을 갖게 되었지요. 저수지가 완공되던 날 마을은 평생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풍년의 기운이 감도는 들판을 보며 은실은 비로소 10년 전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은실은 이제 10년 동안 자신을 남모르게 도와주었던 수수께끼의 인물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는데 그 인물은 그녀가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빌려주었던 포구의 노인이었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예전에 최진사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며 최진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은실이 쫓겨나자 그녀를 남몰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다는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것이지요. 은실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깊은 뜻과 배려에 다시 한번 오열하며 그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남은 평생을 친아버님처럼 모시며 효도를 다했으니 그녀의 효심은 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세 번째 장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은실은 이제 진정한 가문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마을의 어머니로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정과 웃음이 넘쳐나게 되었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매일 아침 은실이 차려주는 정성 어린 식사를 하며 지난 날을 반성하는 고요한 노후를 보내고 있고, 영수는 마을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요. 윤석은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치러 갈 준비를 마쳤으며, 은실은 아들의 보찜 속에 10년 전 자신이 눈물로 짰던 비단 천을 넣어주며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고요해졌으나 최진사댁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청운 마을의 밤을 지키는 등대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했답니다. 은실은 이제 캔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을 즐기며 10년 전 그 추운 겨울의 기억을 따뜻한 차 한 잔에 녹여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 서린 미소는 세상을 다 얻은 승리자의 그것보다 훨씬 고결하고 평온해 보였지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은실이 마을과 가문을 위해 펼치는 마지막 지혜와 그리고 아들 윤석의 금이 환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문의 완전한 영광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정적을 깨고 청운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으며, 최진사 댁 대문 앞에는 어젯밤의 놀라운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은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 어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곁에는 10년 전의 억울함을 씻어줄 명확한 증거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은실의 위험 있는 자태를 보며 지난 세월 그녀가 겪었을 모진 풍파와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의 경외감을 표하며 숨을 죽인 채 다가올 결말을 기다렸습니다. 조카 며느리 상희는 자신의 악행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집안의 비단 상자를 몰래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은실이 미리 배치해둔 호위 무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보찜 속에서는 최진사 댁의 남은 땅 문서와 금비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 여우 같은 것이 끝까지 가문을 망치려 했다며 손가락질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눕혔지요. 은실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의를 내려다보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네가 머물 자리는 없으니 지은 죄를 달게 받으라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마당에 끌려 나온 상의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답니다. 은실은 한양에서 데려온 관아의 관리들에게 상희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사기 행각이 기록된 장부를 넘겨주었으며, 이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법도가 엄격하던 시절에 감히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고 어른을 기망한 상희의 죄목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서로 속삭이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방문 뒤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들으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었으나, 은실은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도량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상희를 향해 네가 탐했던 것은 이 집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문의 명예였다며 그 무게를 이제 내 몸으로 직접 견뎌보라고 나직하게 말했지요. 상희는 결국 관아의 포졸들에 의해 연행되어 마을 밖으로 끌려갔으며, 그녀가 사라진 길 위에는 그녀가 흘린 탐욕의 잔재만이 먼지처럼 날리며 비참한 퇴장을 알렸습니다. 상희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적막이었으나 은실은 지체하지 않고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 모아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금을 뿌려 부정탄 기운을 씻어내라고 명령하였답니다. 그녀는 이제
더러운 욕심이 머물던 자리를 정화하고 다시금 청운마을 최고의 명문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하인들은 새로운 주인의 명령의 활기를 띠며 움직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잡초를 뽑아주니 최진사댁은 삽시간에 예전의 단정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뜨자 박씨 부인이 마침내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은실을 내쫓을 때 썼던 그 빛이 가락지가 들려 있었으며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며 내가 눈이 멀어 보배 같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며 대성통곡하며 은실의 발치에 엎드렸지요. 은실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어머니의 참회로 이미 모든 한이 풀렸으니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함께 가문을 돌보자며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두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으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맺혀있던 갈등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임을 직감하였답니다. 영수는 아내와 어머니의 화해를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자 아들이었는지를 자책하며 은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은실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윤석은 부모님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큰 불길을 잡은 은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던 곡식과 비단을 나누어 주며 그동안 최진사댁의 몰락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 서당에 보낼 학자금을 대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은실의 깊은 속내와 자애로운 성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청운 마을의 진정한 어머니로 받들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전 은실은 집안의 우물을 정화하는 고사를 지냈는데 이는 집안의 젖줄인 물이 맑아야 가문의 기운이 바로 선다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으며 고사상에는 정성껏 빚은 떡과 과일이 올려졌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하늘에 절을 올리며 이 집안에 다시는 억울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고 마을의 무녀도 찾아와 애군을 쫓는 춤을 추며 가문의 번영을 축원하였지요. 고사가 끝나고 우물물을 떠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마시니 그 물맛이 설탕처럼 달고 시원하여 사람들은 최진사댁의 복이 완전히 돌아왔다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다시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부엌에서는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전 냄새가 진동하였고 은실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하인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하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향신료와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생전 처음 맛보는 산의 진미를 대접하였으며 잔치상은 마당 끝까지 길게 이어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사탕과 떡을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은실이 대접하는 따뜻한 술 한 잔에 시름을 잊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은실은 잔치 도중 잠시 짬을 내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의 떠남을 지켜보았던 김 영감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은실을 인자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은실은 노인에게 정중히 절을 올리며 영감님의 따끔한 충고와 믿음이 있었기에 제가 10년을 견디고 돌아올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였고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기특하다고 칭찬했지요. 김영감님은 이제 이 마을의 기운이 자네 덕분에 다시 살아났으니 부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만백성을 보듬는 큰 나무가 되라며 덕담을 건넸고 은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양에서 은실의 상단을 관리하던 집사들이 도착하여 그녀가 밖에서 이룩한 거대한 부의 실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으며 그 규모는 마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은실은 그 재물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수로를 정비하고 흉년에 대비한 공동 창고인 의창을 세우는 데 먼저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녀의 지혜로운 재물 운용 방식은 단순히 부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인의 풍모를 여실히 보여주어 청운 마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최진사댁 사랑채에는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은실과 함께 마을의 앞날을 논의하며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대화를 이어갔으며 이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답니다. 은실은 이제 며느리의 신분을 넘어 한 가문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지요. 그녀는 예법만을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던 구습을 타파하고 오직 성실함과 인품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우하겠다는 새로운 가책을 선포하여 가문과 마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은실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아들 윤석의 방을 찾아가 아들이 읽고 있는 책장을 넘겨주며 10년 동안 주지 못했던 어머니의 정을 쏟았고 윤석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장차 관직에 나가더라도 권력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오직 백성의 아픔을 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라고 당부하였으며 윤석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요.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밝게 빛났고 은실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집안의 사당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신주를 정성껏 닦으며 가문의 영광을 되찾았음을 보고하였으며 사당 뒤편의 숲에서는 길조인 까치들이 모여들어 시끄럽게 지저귀며 축하를 건넸답니다. 그녀는 이제 집안의 모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과거 상의에게 협력했던 하인들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엄중한 훈계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주는 자비를 베풀어 집안의 인심을 완전히 장악하였지요. 하인들은 은실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고 최진사댁의 위계질서는 공포가 아닌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예전보다 훨씬 견고하게 바로 세워졌습니다. 청운 마을의 풍경은 이제 은실이 돌아오기 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활기차게 변했으며 집집마다 은실의 덕행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산 너머까지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인근 고을의 수령들도 은실의 명성을 듣고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가 되었으나 그녀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마을의 안악일 뿐이라며 공을 내세우지 않았지요. 그녀의 이런 겸양의 미덕은 오히려 그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고 사람들은 은실이 가져온 황금 가마보다 그녀의 황금 같은 마음씨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며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은실은 이제 매일 아침 마을의 저수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일꾼들의 식사를 챙기며 현장을 지휘하였는데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공사장은 활기로 가득 찼고 일꾼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돌을 나르며
공사를 서둘렀답니다. 저수지가 완공되면 더 이상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은실은 그들의 웃음을 보며 자신이 돈을 번 진짜 이유를 깨닫고 행복해하였지요. 공사 현장의 한편에는 일꾼들이 쉴 수 있는 정자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정자 이름을 은실의 덕을 기려 은혜로운 쉼터라 부르며 그녀의 자애로움을 기리고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제 안방 마님으로서의 권위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손주 윤석의 공부를 돕거나 집안의 바느질감을 챙기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으며 은실과의 고부 갈등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박씨 부인은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나 같은 못된 시어미를 살렸다며 은실의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고 사람들은 그런 박씨 부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은실의 가마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확인하였지요. 집안에는 매일같이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최진사댁은 이제 담장이 높은 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따뜻한 쉼터이자 마을의 소통 창구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지도로 술을 완전히 끊고 서당의 훈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을 탈피하고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은실의 조력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답니다. 그는 가끔 아내와 함께 마을길을 산책하며 지난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의 정다운 모습을 보며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라 칭송했지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자 집안 전체의 기운은 더욱 안정되었고 윤석은 부모님의 화목한 모습 아래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성장을 이어가며 가문의 희망으로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은실은 이제 10년 전 자신을 쫓아낼 때 동조했던 일부 친척들에게도 서신을 보내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진정한 대통합을 이루어냈답니다. 그녀는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가문의 일가 친척들을 하나로 묶어 최씨 가문의 세력을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키워나갔지요. 친척들은 은실의 너른 가슴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이제는 은실을 중심으로 가문의 번영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결의하였으며 최진사댁의 명성은 이제 한양에까지 자자하게 알려졌습니다. 마을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은실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10년 전 눈물로 떠나던 자신의 뒷모습을 회상하며 이제는 웃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으며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가득했답니다. 그녀는 이제 황금 가마를 타고 돌아온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이야기의 네 번째 장은 이렇게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과정을 담으며 마무리되려 하며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녀의 완벽한 결말과 아들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은실은 이제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달빛 아래서 차를 마시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하였는데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상처 대신 꽃향기가 가득 차올랐으며 그녀가 내뿜는 숨결마다 마을의 안녕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실려 밤 공기를 타고 청운 마을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은실의 등불이 꺼질 때까지 그녀의 무사 안녕을 빌며 잠자리에 들었고
청운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하며 내일의 희망찬 태양을 기다리는 평온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운 마을의 아침은 이제 예전에 무겁고 침침했던 공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밝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최진사댁 대문 앞을 지나며 기분 좋은 웃음을 나누었답니다. 마당에는 은실이 직접 심은 꽃들이 제철을 맞아 활짝 피어나 향기를 뿜어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활기찬 일하는 소리는 집안에 다시금 생명력이 가득 찼음을 온 마을에 알리는 즐거운 신호탄과도 같았지요. 은실은 정갈한 몸가짐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이제야 진정으로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되었음을 느끼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평온함과 감사를 하늘에 전하는 기도를 올렸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을 듯한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은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낡았던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햇빛을 받을 때마다 은은한 광택을 내뿜었고 마루는 매일같이 닦아 반질반질한 윤기가 흘러 집안 전체가 환해 보였답니다. 은실은 오늘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가문의 경사를 나누기 위한 마지막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식재료를 준비하게 하였지요. 부엌에서는 벌써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와 향긋한 나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코끝을 즐겁게 자극하며 잔치의 시작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제 방 안에서만 지내던 습관을 버리고 은실의 곁에서 잔치 준비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줄 떡을 직접 빚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답니다. 그녀는 은실에게 수시로 다가와 힘들지 않으냐며 다정한 말을 건넸고 예전의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여 손주 윤석을 챙기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정겨웠지요. 은실은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가 자신의 재물보다 더 값진 선물이라 생각하며 어머니께서 직접 빚어주신 떡이 가장 맛있다며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드리는 지혜로운 며느리의 면모를 보여주어 집안의 화목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한양에서 급보를 들고 온 전령이 최진사댁 대문 앞에서 말을 멈추고 크게 외쳤는데 그것은 바로 은실의 아들 윤석이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이 소식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최진사댁으로 몰려와 만세를 불렀으며 은실은 감격에 겨워 아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10년 전 도둑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쓰고 눈물로 칠했던 어린 아들이 이제 나라의 인재로 거듭나 금에 환영하게 되었으니 이는 은실이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가문의 복수이자 가장 화려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석의 장원급제 소식에 잔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고 은실은 가지고 온 재물을 아낌없이 풀어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비단 한 필씩과 쌀 한 가마니씩을 나누어주는 통 큰 배둔을 실천하였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복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1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지켜보고 응원해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은실을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잔치상에는 이제 산해진 미가 가득 차려졌고 소를 3마리나 잡아 마을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음식이 끊임없이 날라져 나와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마을 입구에서는 악공들의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나와 최진사댁 마당을 환하게 밝혔는데 그 풍경은
마치 지상에 별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답니다. 은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모시고 자신은 아래에서 손님들을 일일이 챙기며 술잔을 채워주었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칭송과 덕담이 끊이지 않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지요. 영수는 아내의 지혜로 다시 세운 가문과 아들의 성공에 감격하여 술 대신 차를 마시며 사람들에게 아내 자랑을 늘어놓았고 그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실은 문득 10년 전 황량한 들판을 헤매며 추위에 떨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으나 이제 그 기억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고 깊은 숨을 들이켰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황금 가마를 타고 돌아온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준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지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을 사람들의 온기와 은실이 나누어준 사랑 덕분에 청운 마을의 밤은 그 어느에 겨울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은실은 마을 노인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마을의 서당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약방을 직접 세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밖에서 고생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철학을 담담히 이야기하였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지요. 은실의 이런 결단은 단순히 재력가의 과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애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석처럼 소중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윤석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장차 관직에 나가면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자애로움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어진 관리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어머니의 공정하면 손을 꼭 잡았답니다. 은실은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세상은 험하고 유혹이 많겠지만 언제나 낮은 곳을 살피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나직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가르침을 주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촛불 아래서 조용히 이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최진사댁의 앞날이 이제는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잔치의 흥분이 가라앉은 마을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깨어났으며 은실은 하인들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들을 정성껏 싸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였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누비며 안부를 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황금 가마 며느리라는 거창한 수식어 대신 우리 은실, 마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였지요. 은실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소박한 애정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대하며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운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이제 다시 푸른 잎을 틔울 준비를 하며 강인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 앉아 쉬던 김영감님은 은실이 전해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이제야 내 소임이 다 끝난 것 같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노인은 은실에게 자네가 이 마을에 온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자네의 이야기가 이 마을의 전설로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하였고 은실은 영감님의 건강을 빌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지요. 마을의 풍경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실이 심어놓은 희망과 용기라는 씨앗이 싹을 틔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이제 매일 저녁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하며 지난날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안채 담장을 넘어 평화롭게 울려 퍼져 집안의 온기를 더해주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은실이 10년 동안 장사하며 겪었던 고생담을 듣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은실은 그런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꼈지요. 영수는 그런 두 여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을 아이들에게 예절과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 마을은 학문의 향기가 가득한 품격 있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어느덧 봄바람이 살랑이며 마을의 꽃향기가 진동할 무렵 윤석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저수지에 들러 어머니가 세운 그 거대한 둑을 바라보며 가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겼답니다. 은실은 아들을 배웅하며 큰 길까지 걸어 나와 아들의 옷깃을 정돈해주고는 어디에 있든 네 뿌리가 이곳 청운마을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지요. 윤석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뒤로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등 뒤로는 마을 사람들의 환송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엄한 서사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은실은 아들이 떠난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는 다 넘겼음을 직감하였고 앞으로 남은 생은 오직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데 바치겠다는 서원을 다시 한번 다졌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모든 마을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길가에 핀 작은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도 깊은 애정을 보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걸어갔지요. 최진사 댁의 대문은 이제 항상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들어와 목을 축이고 쉬어갈 수 있는 진정한 만민의 쉼터가 되었고 그곳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은실은 팻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자신이 눈물로 짰던 그 비단 천을 꺼내어 보았는데 그 천은 이제 낡고 빛이 바랬으나 은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훈장과도 같았답니다. 그녀는 그 천을 만지며 고난이 인간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실이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조용히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였고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잔단하게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의 노래처럼 감미롭게 들려왔지요.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은실을 주인 이상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모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니 집안의 질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유지되어 가문의 권위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청운 마을의 밤은 이제 은실의 귀환전의 불안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깊고 평온한 정적 속에 잠겨들곤 하였으며 사람들은 은실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등불을 보며 자신들의 삶도 저 불빛처럼 밝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은실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온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린 뒤 시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살펴드리고 남편과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지요. 그녀의 머리맡에는 항상 10년 전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작은 버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이자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녀의 꿈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날이면 타지 사람들에게 황금 가마를 타고 돌아온 우리 마을 며느리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며 그녀의 덕행을 널리 알렸고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에 귀감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은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가 뜨는 날이 온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이는 청운 마을이
가진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 되었지요. 은실은 자신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을 쑥스러워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웃어넘겼고, 그녀의 이런 대인배적인 풍문은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실이 세운 약방에서는 매일 가난한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가며 생명을 이어갔고, 은실은 가끔 직접 약초를 말리거나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자비의 화신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병든 이들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인 양 눈물을 흘려주었고, 그런 그녀의 진심에 감복한 환자들은 병이 나으면 은실을 위해 작은 보답이라도 하려 마을의 잦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등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서로를 아끼고 돕는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변모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실의 존재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은실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의 저녁. 그녀는 마당 한편에 서서 1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날처럼 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답니다. 그녀는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의 가루처럼 느껴졌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음을 고백하며 미소 지었지요. 이제 청운마을의 이야기는 은실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으며, 그녀가 남긴 사랑의 발자국은 눈 위에 새겨진 흔적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고요해지고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였으며, 은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내일은 또 어떤 사랑을 나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채 스르르 눈을 감았고, 마을 전체는 은실이 가져온 평화의 품 안에서 깊고 단잠을 청했지요. 쫓겨났던 며느리가 10년 만에 황금 가마를 타고 돌아와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온 마을에 복을 나누어 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 부드럽 스며들어 여러분의 꿈길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잊고 은실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며, 청운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여러분의 방 안으로도 가득히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이며, 오늘 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포근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된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는 이 고요한 밤에 은실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며 모두 평안히 주무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